4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3단원 사회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그 중에 저출산과 고령화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1쪽에서부터 106쪽까지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책 꺼내주시고요. 공책에 날짜, 단원, 학습 주제를 지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쓰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는데요. 이 문장들의 공통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시대가 나왔어요. 1960, 1970, 1980년대가 나왔는데 이때마다 이 주제가 조금씩 바뀝니다. 자, 우선 60년대와 70년대는요. 산하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낳을 산, 그리고 여기 아자는 우리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 낳는 것을 제한. 이제 아이를 이제 많이 낳지 않도록 제한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문장들을 한번 볼게요. 자, 많이 낳으면 고생이다. 적게 낳자. 자, 그리고 계획 없이 그냥 막 낳다 보면 거지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70년대 볼게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딱 둘만 낳자. 그러니까 더 낳지 말자 이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가족을 계획을 세우면 생활이 안정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를 낳지 말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0년대, 70년대는 아이를 무작정 낳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때는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80년대로 와서는 이렇게 바뀌어요. 성비 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비라는 것은 남자, 여자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아직 적게 낳는 거를 지금 권장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때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는 것을 장려도 했어요. 그리고 신혼부부는 가족 계획을 먼저 세우자. 자, 이런 것들을 제 국가에서 이런 홍보 문구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글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포스터도 있었어요. 자, 포스터도 잘 보세요. 자, 1960년대인데요. 자, 젊고 아름다워지는 길이 가족 계획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족 계획을 하면 젊고 아름다워진다.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빨리 늙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0년대는 둘만 낳자. 너무 많이 낳지 말자 이런 뜻이고요. 80년대 둘도 많다. 둘도 많다는 얘기는 둘도 아니다. 한 명만 낳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정도로 옛날에는 아이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90년대 와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선생님,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라는 뜻이 뭘까요? 남녀 성비가 맞지 않아요. 남자가 더 많고 여자아이가 적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자, 2000년대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동생 갖고 싶어요. 아이 한 명 낳아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바뀌고 있죠. 2000년대 와서는 이제 더 낳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요. 많이 낳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대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기 집에 형제자매 몇 명이에요? 저는 1명입니다. 저는 2명인데요. 저는 3명입니다 하는 아이 얼굴 보세요.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엔 너무 많이 낳았다 이겁니다. 덜 낳읍시다 이런 뜻으로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고요. 이와는 정반대로 최근에는 이렇게 됐죠. 하나는 외롭습니다. 더
더 많이 낳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부심이라고 써 있는데, 자부심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느끼는 당당함,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의 자부심은 달라요. 이 자자가 아들 자자, 아이 자자입니다. 많이 낳으면 자랑스럽다, 많이 낳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이런 혜택을 주겠습니다 해서 나오는 이러한 아이사랑 카드들이 나왔어요. 지역별로 좀 다르거든요. 혜택을 줍니다. 아이가 많은 가정일수록.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한번 얘기했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0세에서 15세가 있고요. 64세가 있고 그 이상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구간이 있습니다. 0세에서 14세가 있겠죠. 15에서 64세가 있고 여기 65세 그 이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노인층이고요. 여기가 생산 가능 인구예요. 일할 수 있는 나이. 자, 여기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을 잘 보면 지금 할아버지 한 명에 이 할아버지를 받쳐주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밑에 받쳐주는 친구들이 2020년대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4명으로 줄었어요. 2050년으로 갔더니 1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저출산이라는 거죠.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례로 이런 포스터도 나왔는데요. 나중에는 이렇게 될지 모른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야 될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앉을 공간은 오히려 적어도 된다. 이거 저출산. 반대로 고령화를 이 사진 하나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게다가 노인의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수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2013년에 비해서 점점점 증가했다는 게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사회 변화 느껴지나요? 저출산, 고령화 느껴지시죠? 지금 너무 많이 낳지 않으니까 국가에서는 장려를 하는 겁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달라. 그리고 현재 노인층 인구수가 반대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제 교과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도대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여기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다자녀 우대카드 아까 자료로 보여드렸죠. 자, 자녀가 많으면 혜택을 많이 준다. 이런 카드예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니까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노인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생활 모습 어떻게 바뀔까? 자,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보는 게 오늘 학습 내용의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뀔까? 자, 그러면 우선 그래프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래프 우리 1학기 때 막대 그래프 배웠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축에는 연도, 자, 세로축에는 인구수가 나오겠죠. 자, 여기에 초록색과 주황색이 있습니다. 14세 이하 인구는 우리 0부터 14, 자, 그리고 15부터 64, 65부터 그 이상.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누면 여기가 생산 가능 인구, 일할 수 있는 나이대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바로 어린아이들이 되겠죠. 이 구간에 있는 친구들은 자라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노인층입니다. 자, 14세 이하이고 초록색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점점 아이들이 없어요. 안 낳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주황색 볼게요. 적었다가 점점 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럼 여기 하나씩 답을 해볼게요. 우리 수학 시간 된 것 같은데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로축, 연도, 세로축, 인구수가 되겠죠. 자, 14세 이하, 65세 이상 인구 어떻게 변하는지. 자, 아까 말씀드렸죠. 14세 이하는 초록색,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 65세 이상 주황색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3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점점 내려가고 있는 쪽 추세이기 때문에 그 이유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반대로 주황색 그래프도 위로 상승하는 이 경향을 따라서 이 이후에도 상승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 우리 생활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변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할지, 고령화 사회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문 기사를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점점 연도가 지나갈수록 초등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들면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 생활 모습 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초등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니까 학교를 생각해 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실 수가 줄어들겠죠? 또 책상 숫자도 줄어들죠? 한 반의 인원수 줄어듭니다. 네,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럼 아래쪽 가볼게요. 이번에는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를 했어도 난 여전히 건강합니다, 일하고 싶어야 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학, 이제 건강 서비스라든지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수명,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수명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노인들도 이제 예전과 달리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에서 우리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하고 계신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게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사회 변화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출산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과 관련이 있는 건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이가 포함된 가족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가족이에요. 그 다음은 경제. 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인데요. 자, 여기는 어딘가요? 병원이 되겠죠, 병원. 특히 산부인과. 자, 산부인과고요.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가나요? 요새는 대부분 그 산후조리원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가는 곳, 어린이집 또는 뭐 유치원, 그리고 학교가 되겠죠?
자, 이런 건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 가족이거든요. 가족 구성원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선생님이 TV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혼자 산다. 여기가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결혼을 하지만 아이는 안 낳는다. 또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는 한 명만 낳는다. 자, 요런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가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하겠고요. 자, 경제는 무엇이냐면은 아이와 관련된 제품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병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아이가 많이 없으니까 산후조리원도 점점 줄어들고요. 갈 어린이집도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줄어들어요. 덩달아 유치원의 수도 줄어들고요. 학교는요, 폐교되는 학교도 발생하겠죠. 학교의 교실 수, 특히 빈 교실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교실에 학생 수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2명만 아빠 엄마도 아니죠.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부부만 이루고 있는 딩크족이 있고요.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여기 사진처럼 1명만 낳는 가족, 또는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라고 요새 부르고 있어요. 1인 가구.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혼자 가서 밥 먹는 상황도 자주 있고요. 아예 가게에 꾸밀 때부터 칸막이를 해서 혼자만 앉아서 밥 먹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경제와 관련해서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아이와 관련된 제품 떠올려 보세요. 기저귀, 젖병, 분유, 또는 분유와 관련돼 있으니까 뭐 아기용품 등등등 있겠죠. 자, 아이가 많이 안 생기면 이것들이 많이 팔리지 않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만드는 공장 잘 운영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요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오늘 배웠거든요. 첫 번째, 건물을 떠올려라. 자, 아이와 관련된 건물. 첫 번째, 산부인과, 병원이라고 할게요. 아이와 관련 있는 병원. 그 다음으로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자,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수가 줄어든다. 또는 학교의 경우는 폐교 되는 경우도 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족 구성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뭔지 알겠죠?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그래서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고요? 혼밥. 자, 그 다음은 아이가 있는데 1명밖에 안 난다. 그렇죠? 핵가족.
그 다음으로 딩크족. 부부만 있는 거죠. 아이는 없다. 자, 이런 가족 구성원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경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이 용품 관련 산업이 피해 혹은 타격 입는다. 아이 용품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분유, 기저귀, 아기 용품 하니까 목욕용품 이런 거 있겠죠? 등등. 자,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많이 사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런 것에서부터 타격을 입게 된다. 자, 그러면 저출산 후이란 사회 변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필기를 해줘야 되고요. 이제 건물이고요. 가족 구성원, 경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